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오늘 돈TV에서는 엔화 투자를 했는데 왜 안 오르지?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혹은 이제 엔화 투자에 대한 관심을 이제 좀 갖고 있는데 지금 투자해도 되나? 아니면 내가 얼마 정도의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하나? 엔화는 대체 무엇으로 움직이는 거지? 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쫙 정리를 해보고요. 국내에서도 엔화 투자할 수 있는 방법, 또 미국 ETF를 통해서 엔화 투자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한 영상에 모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번에 엔화를 투자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는 요 과거 영상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최근에 엔화의 움직임, 그리고 엔화를 움직이는 그 요소부터 시작해서 이 엔화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과연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지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바로 그 BOJ에서 통화정책회의 하면은 뭔가 엔화의 움직임이 상방으로 튀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좀 지켜봤는데 안 오르는 거예요. 작년 대비해서는 오히려 빠져 있고요. 내용을 보면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1년 동안의 N1 환율의 차트예요. 지금 오늘 4월 1일 기준으로 89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관심 가졌던 가격대가 900원 전후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최근에 계속해서 이 박스권에서 크게 움직임이 상방으로 열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작년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지금 사실 이 가격대 999원, 그러니까 1000원 깨졌을 때도 이때가 싸다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이렇게 흘러내려서 최근에는 이 BOJ 통화정책회의가 있었던 그 후로도 올라가지 않고 계속해서 박스권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이 엔테크의 막차다. ETF로 환차이 노린다. 그래서 관련한 뭐 상품, 최근에 뭐 KB스타에서 나온 이게 KB 자산운용에서 나온 상품이거든요. 미 국채 30년 엔화 노출 순 자산액이 2천억 원을 돌파했다라고 하고, 제가 지난번에 그 한두 스테이션에서 새롭게 소개드렸던 엔화 노출 장기채 ETF도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바로 200억 원을 돌파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달을 해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다들 그러고 있을 거예요. 여보, 지금 사는 게 낫겠어. 근데 지금 만약에 이때 여보 지금 사는 게 낫겠어. 여보 지금 사는 게 낫겠어. 점점 부부싸움 날 수 있는. 이렇게 되면 부부싸움 나죠. 거봐, 내가 좀 더 기다리라고 했잖아. 거봐, 그거 왜 지금 투자했어? 환율, 이거 환전, 이거 환 관련한 투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부부싸움이 날 수 있을 법한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싸울 일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우리가 환율이 뭐 통화정책 회의를 했다라고 해서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해서 오르고 떨어지고가 아니라 정말 다양한 국제 정세 이런 경제 상황, 경기 상황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싸우지 마시고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그런 것 때문에 왜 지금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지 앞으로는 어떨 건지 그리고 우리의 기대 수익률이 과연 몇 %였는데 낮춰야 하는지 혹은 조금 높여도 되는지를 함께 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장기채, 뭐 미국 엔화 이런 거 섞어서 투자하는 열풍이 작년에 대단했죠. 사실 그분들은 작년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왜냐면 미국 장기채 수익도 안 좋고 그리고 엔화도 계속해서 줄줄줄 내려가니까 그 마이너스 폭이 원래 곱하기 뭐 2나 플러스 알파를 원했을 텐데 더 심했죠. 더 심했던 그런 악몽 같은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기대 수익률을 조금 낮춘다면 괜찮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둥 여기서 이제 천둥번개가 쳐야죠. 두둥 대체 어디가 마당인가요?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택시기사님한테 이제 물어볼 수밖에 없죠. 이곳 투자한 개미들이 패닉에 빠졌다. 이곳이라 하면 바로 엔화입니다. 엔화를 통해서 미국 국채를 투자하거나 이제 일본 증시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엔화만 관련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어디가 바닥인지 아까 차트 보셨잖아요. 이렇게 줄줄줄 흘러내리는 걸 보고서 어디가 바닥인지를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맥모추는 엔화 가치 3개월 안에 155엔까지 오를 수도 지금 150엔 달러 수준인데 3개월 안에 이만큼 오를 수도 있다. 뭐 다양한 분석들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엔화 지수가 단순한 게 아니다. 물론 달러도 그렇고 원화도 그렇고
이 환율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너무 쉽게 만만하게 봤다면 그 만만한 것에서 큰 코 다치시지 마시라고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지수에 영향을 미친 7가지 요인, 그러니까 더 많아요. 더 나눠보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한 7가지 정도만 알아도 돼요. 7가지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변수라는 게. 일단 금리. 일본의 통화정책 결정이 가장 큰 영향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금리를 보통 인상을 하면 엔화의 수요가 증가해서 엔화 지수의 강세를 전망할 수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3월에 BOJ에서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죠. 그때 이제 금리를 인상, 다들 대세가 인하하는데 워낙에 마이너스 금리를 오랜 기간 이어왔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엔화 관련 ETF의 자금이 물밀듯이 몰렸습니다. 물론 당장에 엔화는 올라가지 않았지만 엔화 가치가 올라가진 않겠지만 올해 안에는 더 올라가지 않겠냐. 지금보다는 더 900원대에는 가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다들 투자를 하시는 거죠. 두 번째, 경제 성장. 일본의 경제가 강하게 성장하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게 되고 그에 따른 엔화 수요가 증가해서 외국인들이 일본에 투자할 때 뭘로 투자하겠습니까? 그 나라 자국 통화로 바꿔서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서 엔화 지수가 강세를 보일 수 있다. 물론 달러의 유입도 많아지겠지만 엔화에 대한 투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의 경제 활동의 성장을 뭘로 측정하냐인데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경제 관련한 지표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GDP를 통해서 일본 경제가 얼마나 성장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 경제 여러분들 헤드라인 기사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경기 침체가 이렇게나 심각한데도 지수가 오른다라고 해서 굉장히 의아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경제성장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마냥 밝은 미래는 아니다.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도 엔화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다른 통화에 비해서 엔화 가치가 약해져서 엔화 지수가 약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어떤지 그 추이도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또 지정학적 사건도 일본 엔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만약에 무역 분쟁이 발생을 한다거나 자연재해가 발생한다거나 일본 또 지진 피해가 많잖아요. 정부의 정책이 완전하게 달라진다거나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와 일본과도 사이가 안 좋았었고 한데 이런 뭔가 상대 교역 국가에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엔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것도 체크해 두시고요. 안전한 통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엔화가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일본이 달러화뿐만 아니라 일본 엔화도 안전한 통화에 속해요. 그래서 피난처 통화라고도 불리는데 글로벌 경제 위기가 불거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생기게 되면 엔화를 안전자산으로 인식해서 엔화 지수의 강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뭔가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생길 것 같아 하면은 이제 엔화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엔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에너지 가격의 글로벌 하락세가 나타나면 일본의 무역 조건의 개선으로 엔화 가치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이제 국제유가를 대표적으로 보면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기는커녕 조금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엔화를 그렇게 상승시키는 요인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는 엔화는 그 향방을 미국 연준에 지고 있다는 건데, 엔화인데 왜 미국 연준이야? 이게 다 전 세계 유기적으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준의 행보도 잘 봐야 합니다. 요거는 제가 또 좋아하는 대신증권의 문남중 수석연구위원회 분석인데요. 일본 증시와 엔화의 움직임 모든 답은 연준이 가지고 있다. 뭐 미국이 다 해먹네요. 미국이 다 해먹어요. 지금 일본의 2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전망, 미국을 말하는 겁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을 반영해서 상방 압력이 커졌고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현재 국채 매입 오퍼레이션으로 움직임이 제한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상방 압력이 높아질 것이다. 일본의 하반기 금리 인상과 향후 ETF 매입 중단 수순을 감안하면 엔화는 강세 압력이 커지고 일본 증시는 하방 압력에 노출될 것이다. 어쨌든 일본의 엔화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상당 레벨에 있을 것이다 인 겁니다. 여러분의 기대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엔화를 투자해서 내가 올해 뭐 한 10% 수익을 보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조금 그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지 실망도 안 하지 않을까요? 엔화의 상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평균 기대 수익률을 시장에서는 5에서 8% 정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엔화를 투자하게 된다면 한 뭐 적금 수익률, 적금했다 생각하고 한 5% 정도로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게 속 편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대 수익률을 낮추면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 전략을 짜야지 너무 또 장밋빛으로만 생각을 했다가는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1년 동안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습니까? 내가 그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이거 먹자고 내가 기다렸나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손실 안 보는 게 어디예요? 투자의 제1원칙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다. 2원칙 1번을 절대 고수한다. 아시죠? 제가 얘기한 거 아니고 우리 버핏 옹께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국내 일본 엔화 관련한 일본 증시 관련한 투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나 보면요. 작년 10월부터 최근의 움직임을 보세요. 진짜 많이 늘어났어요. 네, 진짜 근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일본이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왜 항상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다음에 달리는 말에 그렇게 올라타는 걸 좋아할까요? 저는 제 성향상 좀 낮아 있는 주식을 매수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야수의 심장을 가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엔화 가치 상승에 좀 올라탈 수 있는 주요 ETF들 중에서 일본에 상장돼 있거나 국내에 상장돼 있는 ETF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최근에 뭐 가장 뭐 이슈가 되고 있는 ETF들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대부분 이제 어떤 섹터, 특정 섹터, 반도체 섹터에 투자를 하거나 미 국채 투자하는데 엔화 해지하는 그런 상품들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련한 시장보다는 정말 엔화 투자할 거면은 그냥 딱 엔화.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엔화 투자하는데 시장도 봐야 되지. 엔화 투자하는데 국채도 봐야 되지. 물론 이제 국채는 앞으로 이제 올라갈 룸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국채 금리가 떨어질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긴 하지만 다른 거 복잡해 죽겠으니까 저는 그냥 딱 하나 요인들이 일곱 가지는 사실 제가 몰라서 함축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다양한 세 보면 셀 수 없는 그런 요인들이 엔화의 움직임을 만들거든요. 엔화 챙기기도 힘든데 증시 챙기랴, 미국 지금리 챙기랴. 머리 아프니까 저는 엔화 투자할 수 있는 ETF 보면은 여기 미래에셋 타이거 ETF에서 일본엔 선물이라는 또 ETF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나는 머리 아파도 괜찮은데 미 국채 정도는 이제는 내려가기보다는 가격이 올라갈 리만 남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엔화 노출이 되어 있는 ETF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KB자산운용의 미 국채 30년 엔화 노출 합성 H라는 건데 이 합성 H의 뜻은 여기 제가 적어놨죠. 미국 30년 국채를 투자를 하면서 엔화에 노출된 상품이라는 뜻이고요. 달러, 그러니까 원화에서 엔화, 달러, 그러니까 미 국채를 투자하려면은 달러가 있어야 되죠. 근데 달러에 투자할 건데 나는 엔화로 투자해. 근데 달러가 변동하고 엔화가 변동하고 이거 둘 다 변동하면은 얼마나 이 변동성이 크겠어요. 그래서 달러를 고정시켜 놓고 엔화의 움직임을만 노출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달러 가치 변화에는 무관하게 엔화로 미국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효과가 있고요. 요 더해서 최근에 ETF가 상장한 게 있는데 에이스, 그러니까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미국채 30년물의 엔화 노출 액티브 H입니다. 요 ETF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미국채 30년물에 엔화로 투자하는 건데 현물 자산을 기반으로 하고요. 매달 분배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앞서서 요 ETF 같은 경우에는 TR이라고 해서 토탈 리턴, 그러니까 분배금 받은 거를 다시 재투자하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분배금을 지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월에 현금 흐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분배금을 지급받는 걸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아니다, 나는 현금 필요 없다. 재투자해서 뭔가 더 효과를 누리고 싶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목. 자, 어떠세요? 엔화 투자 관련해서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엔화 투자 이거 지금 여기 보니까, 할만하네? 나 이거 좀 해야겠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을 낮추면 되는 거예요. 너무 큰 기대는 실망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엔화 투자에 대해서 청사진을 뭐 밝게 보는 건 좋은데, 너무 큰 기대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절대 잃지 않는 투자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또 만나요.